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학개론에 기출되는 부동산 공법.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먼저 정비사업의 의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이죠. 시험 문제 풀 때는요,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 그러니까 자,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공공지 구거 있죠? 이 상태를 가지고 극히열악, 주거환경연사업, 열악, 재개발사업, 양호, 재건축 사업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을 거주하고 정비개발사는 극히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 문자 하나.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이 포기되잖아요.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포기되는 동네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시장님이 모두 확충해주고 개발은 혼자서도 잘해요. 보전정비 개량. 뭐라고요? 보전정비 개량. 자력 개량 방식이죠. 예.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자력 개량 방식 둘로 나눠집니다. 극히 열악.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 밀집한 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로 공원이 열악해요. 아주 극히 열악은 아니고 달동네 계단길은 아니고 도로가 열악하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하여 자 이렇게 읽을까요? 공, 상, 열, 재개발 뭐라고요? 공업적, 상업적, 열악 그럼 뭐라고요? 재개발, 공상열 재개발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양호한 공동주택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양호한 공동주택은 뭐라고요? 재건축. 여기까지 푸는 거죠. 정비기반 상태가 극히 열악, 주거사업, 열악, 재개발, 양호, 재건축, 양호한 공동주택, 공상열 재개발,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그러면 1번.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에 발생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누구죠? 아니 여기 단어가 뭐예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다 부과하는 게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재개발 부담금이 아니고 재건축 부담금이니까 어디서만 인정되는 거? 재건축 사업에서만 인정되는 게 재건축 부담금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도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그런데요. 단독 및 다세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이게 뭐죠? 자력 개량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포기되는 동네에서 시장님이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 전부 다 설치해주고 혼자서도 잘해요. 보전, 정비, 개량 이렇게 되네요. 예, 이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다라는 걸. 다음에 정비사업은요. 열악하네요. 상업적, 공업적에서 하네요. 공상열 뭐죠? 재개발 이렇게.
공상열 뭐라고요? 재개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의 분류 나오는데요. 건축법에서 용도 분류할 때 단독주택은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단독이란 것은 건물 하나, 주인 하나. 자,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의 가장 특징적 요소는 취사가 안 되는 거죠. 옛날 하숙집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독립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욕실도 있고요. 다 있는데 뭐가 안 돼요? 방도 있고 욕실도 있는데 취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치사한 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닥면 여기가 662하고요. 3계층 이하입니다.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실별, 세수 면적, 창문 설치, 크기 등 기준에 적합할 것. 다중주택. 다중주택 가면 취사가 돼? 안 돼? 안 돼. 3계층 이하. 자, 바닥면 이렇게 660 이하 이렇게 됐네요. 다가구는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주택의 바닥면 넓이가 660 이하네요. 19세대 이하일 거. 요 다가구는 원룸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369, 369. 3계층 660, 19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사, 관사, 공관. 다가구는 원룸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공동주택은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연세대학교 기숙사에서 우리 아들이 공동생활 좀 했으면 건물 하나 소유자가 여럿 구분 소유하는 거죠.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아연다기 하지 마시고요. 연세대학교 기숙사에서 우리 아들이 공동생활 좀 했으면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죠. 연립과 다세대 볼래요? 연립과 다세대는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 넓이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잠깐만요. 자, 주택법의 개념을 이렇게 구별합시다. 연초 다의로 구별할게요. 연립은 660 초과, 다세대는 660 이하, 다가구도 660 이하, 다중도 660 이하, 다 이하예요. 그래서 연초 다의예요. 연초에 다의 하셨다고, 담배 많이 펴서 다의 하셨다고, 연초 다의, 다세대, 다가구, 다중, 다 이하예요. 근데 다가구, 다중, 단독은 3계층, 공동은 4계층, 아파트는 5계층, 이렇게 3, 4, 5. 아니, 연립은 660 초과, 다세대, 다중, 다가구, 다세대, 다중, 다가구, 다 660 이하. 다중과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3계층, 다세대 연립은 공동이니까 4계층, 아파트는 5계층, 아파트는 면적 제한이 없다.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하세요. 아파트 5계층, 면적 제한 없죠? 연립은 660, 초과 4계층, 다세대 660 이하, 다세대, 다가구도 660 이하, 다중도 660 이하, 3계층, 4계층, 5계층. 다중주택은 취사가 안 되는 거, 다가구는 369, 369,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숙사는 학생, 복주택 포함 이렇게 되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자, 1종 근생과 2종 근생 구별할 게 몇 개 있는데요. 자, 우리 휴게 음식점 있습니다. 여기 휴게 음식점.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있죠. 여기는 음식만 팔아요. 음식만. 술을 안 팔아요. 음식 한 종류만 판다. 1종 근생입니다. 300 미만일 때. 300 이상이면 2종 근생이 되고요. 일반 음식점은요, 음식을 팔고요, 술도 팔고,
이 두 가지를 다 판다, 이종근생.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냉장고에 이슬이가 있으면 이종근생. 이슬이가 없으면 일종근생. 사이즈가 300점 이상으로 꽤 크면은 이종근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술과 음식을 판다, 반주와 음식을 판다, 2종. 음식만 판다, 1종.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이런 사무실이, 자, 30 미만이면 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이렇게 됐네요. 사무실이 30 미만이면 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위락설이죠? 위락설. 즐거울 낙자 썼나요? 즐거울 낙자. 단란주점이 150 이상.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무도학원은 발바닥에 땀나고 카지노는 손바닥에 땀나죠? 손바닥, 발바닥에 땀나면 위락. 이렇게 됐습니다. 자, 중고차 매매장이죠?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전부 다 자동차 관련설. 무도장, 무도학원은 위락설. 이렇게. 자, 용도 분류를 좀 공부해 두시고. 자, 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그랬네요. 자, 660 이하고 3계층 이하고요. 바다면적이 660 이하로 개정됐죠? 오, 끝났네. 치사가 안 되는 거, 치사한 놈, 다중주택. 이 중학교 3학년짜리는요, 치사가 안 돼요. 아주 치사한 놈이에요, 다중. 학생 또는 직장인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내 최소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 기준에 적합할 것. 한 개 동의 주택으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으로 개정됐고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자, 이렇게 치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것. 욕실까지 돼요. 그 다음에 학생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되어 있고, 자,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크기 등 기준에 적합할 것. 이걸 뭐란다? 다중주택 한다라는 걸, 예, 거기까지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용도 분류했습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가 660 연초 다 그렇죠? 초과죠? 4계층 이하인 주택까지 좋았는데 660 초과. 연립 초과 660 다 이하, 다 세대, 다 중, 다 가구, 3계층, 4계층, 연립도 4계층, 아파트 5계층. 다 가구 주택은요, 369, 3계층 이하이고요, 지하층 빼고, 한 개 동의 바닥면 10개가 660 이하고요, 19세대까지 독립한 주거 생활이 가능해야 됩니다. 369. 네? 369. 몇 개층이에요? 3계층,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가구. 다가구는 뭐라고요? 369 하시면 되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주택수는 한 개 동의 바닥면 10개가 다짜는 다 660이에요. 이제 다 통일됐어요. 660으로. 공부하기 편해졌죠? 다세대는 공동이니까 몇 개층? 4계층. 다중주택입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더라. 뭐가 안 되죠? 치사가 안 되고, 연면적이 아니고 바닥 면적 합계 얼마죠? 660 이하고 3계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 틀렸죠 지금?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설이고 무도학원은 위락설. 이거 맞는 문장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연립은 한계동의 바닥면적이 660 초과고 4계층이고 다 세대, 다 가구, 다중은 자, 전부 얼마 이하죠? 660 이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다세대 4계층, 다가구, 다중은 3계층, 다가구, 다중은 단독, 다세대 연립은 뭐라고요? 공동. 이렇게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풀 수 있죠? 예,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치사가 안 되는 다중주택, 치사가 안 되는 거에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는데 주택 외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준주택의 종류는요,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노, 다기. 오노가 사는 집, 반칙의 대명사 오노 있죠? 이 친구가 사는 집은 준주택이죠? 이 집에 놀러 가면 다 기어다녀, 오노, 다기. 여기 기숙사에 학생, 복지, 주택 포함. 그러면 학생, 복지주택도 뭐가 된다? 준주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노가 사는 집은 준주택, 이 집에 놀러 가면 다 기어다녀, 다기. 이렇게. 준주택 알아두십시오. 주택이 아니다는 거. 주택법령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데 주택 외입니다. 이건 뭐죠? 준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 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주택을 마련이 건설이죠.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같은 직장의 근로자, 유주택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더라. 자, 여기는 맞는 문장, 여기는 도생이 아니고 준주택 틀린 문장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실무적으로는 도생하고 부른다는데요. 자, 여기 300세대 미만이에요? 미만이에요?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자, 이게 소형주택입니다. 아파트는 도생이 아니더라. 얘는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이게 원룸형 주택이었죠. 작년까지. 원룸형 주택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삭제되고 소형주택 사이즈, 소형주택은요 60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로 만드니까 얘는 60 이하로 만들었어요. 소형주택 60 이하. 아파트는 절대 도생이 아니더라. 자, 그 다음에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학교론 기출문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죠. 350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어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삭제되고 뭘로 개정됐다? 소형 주택으로 이렇게 개정된 거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룸 주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소형 주택.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생인가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삭제되고 소형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얘를 분양가 상한제를 분상 그래요. 사업 주체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이 조에서 정하는 분양가격 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죠.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됐네요. 여러분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상이 적용됩니다. 공공택지 외에서는 이렇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심재생 혁신지구죠. 도심재생 누가 해요? 국장이 하죠.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 외면 민간택지잖아요. 민간택지는 세 군데만 분상이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심에서 도심 재생을 하네요. 누가요? 국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도심재생 그 다음에 국장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자, 논점이죠. 적용하지 않는 건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입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건물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소규모 주택 건설 정비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이 있고요. 자, 시험 문제 이거 공공재개발 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거. 원래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잖아요. 예, 대통령 영으로 정하면 적용을 안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은 도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150m 이상, 공공재개발이죠. 시험 문제 뭐라 될 것 같아요? 공공재건축 딱 좋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거. 이런 분양가는요, 땅값 플러스 집값,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이때 건축비 산정할 때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한금에 가산금. 당연히 택지비도 가산금이 부과되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가산한금에. 자, 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 공공택지 외에서 공시, 둘 다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란 말이지 뭐죠? 공개. 하여야 한다. 의무. 공개가 의무라고요. 공개가 뭐라고요? 의무.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공택지는 공적 주체가 만든 공동주택 건설 용지니까 사업 주체가 공시하면 되는 거고, 공적 주체가. 공공택지는 공적 주체가 만들었으니까. 공공택지 외에 민간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개하는 거고요. 민간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랬네요. 공개 의무. 공공택지는 자, 사업 주체가. 민간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택지 외가 민간택지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봐볼까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시험지가 나오는데, 자,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자, 분양가 상한을 설정하여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였어요. 주택가격의 무엇을 위한 제도요? 안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할 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을 설정해서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였어요.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전원택에 틀린 거 찾는 거죠.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 자, 오지선 다 푸는 연습 해볼까요? 5. 이렇게 표시해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2번 도입 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 자, 보세요. 여기도 5고 여기도 5니까 이 시험 문제는 X 찾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네 번째,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이축 현상과 질의 하락이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더라. 분양가격을 상한을 설정해서 돈을 많이 못 받게 하니까 이익이 없어지면 공급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내려면요, 질이 안 좋은 싼 물건을 재료를 쓸 수밖에 없죠. 질이 하락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공급 위축, 에이 더러워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뭐요? 질이 하락된다. 질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1번부터 4번까지 오였으니까 5번이 답이네. 이렇게 5번. 객관식 이렇게 푸시라고 번호 앞에다가 이렇게 OX로 표기를 하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분양가 상한제 틀린 것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거의 뭐 앞에 문제와 비슷한 문장이죠. 5.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전용주택 및 구주택의 입자로 선된 지위에 대해서는, 자,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요 주택, 지위, 전매할 수 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 제한을 받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전투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여기까지를 무엇이라 부르냐면요, 공공택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의 공동주택의 건설 용지의 택지 해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무조건 됐죠? 좀 어려운 문장인가요? 공공택지에 대해서 명시를 안 했잖아요. 이제 공법에서는 기초죠. 공적 주체가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 자, 공공택지란 단어를 용어 정의할게요. 첫 번째 공적 주체가 조성한. 두 번째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택지 그럽니다. 공적 주체가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택지 한다는 거, 이렇게 공공택지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문제고요.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상한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학계론에 기출되는 공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학계론에서 공법이 적게 나오면 2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있죠. 많이 나올 때는 5개까지 지금 배웠던 이런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좀 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첨부는 최성진의 공법사랑 다음 카페나 네이버 밴드 있죠? 여기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거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하고 이제 그 뜻은 결과는 하늘에 맡기면 되겠죠? 이제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자,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세상에 나 말고 누가 합격하겠어요? 남는 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예,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합격입니다.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만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